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용인 플랫폼 시티에 청약하고 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을 꿈꾸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공청회 때의 자료예요. 주택건설 배분 계획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 세대수는 총 11,088호, 즉 세대수가 11,088호인데 이 중에 공동주택이 7,689세대, 그리고 주상복합이 3,109세대입니다. 이 주상복합은 GTX-A 용인역 최근접해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GTX-A 용인역이 여기쯤 생길 거예요. 예, 엄청나게 가깝죠. 초역세권 주상복합 부지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 왼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공동주택 예정지입니다. 이 중에 이곳 여기가 C1 부지예요. 유일하게 아파트 중에 주상복합이 아닌 그냥 일반 아파트 중에 유일한 민간 분양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주자 택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변경될 수는 있어요. 저만 계획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분양이 3개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영구임대 단지가 하나가 계획되어 있는데 약 2,000세대, 그리고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약 1,471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다음에 보실게요. 최근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인 플랫폼시티를 경기 남부의 거점 도시로 키운다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종사자를 위해 공동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전체 1만여 가구의 50% 이상을 기본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공주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공공주택이라는 표현을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즉,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공공주택에는. 그런데 여기 표현은 기본주택, 행복주택 등이라고 표현해 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공주택이 이 공공임대만 50% 이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단어만으로 받아들이면 이 공공주택 안에는 공공임대도 있고 공공분양도 있기 때문에 이 기본주택, 행복주택 등, 이 등에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여기에서 표현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공주택에 속하는 세대는 공공분양으로 계획되어 있는 A3, A4, B1 총 3,297세대예요. 그리고 임대는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예정되어 있는 A1 1,471세대, 그리고 영구임대 A2 2,042세대, 이거를 다 합해보면 총 6,810세대가 나옵니다. 이미 이걸 다 합치면 공공주택 기준 50% 이상을 충족해요. 그렇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공공주택 50% 이상, 이 기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공주택이 늘어나기는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이거 말고는 남는 건 뭐가 있죠? 주상복합밖에 없어요. C1은 없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말고 추가로 만약에 뭐 기본주택을 추가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추가하려면 주상복합 쪽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주택을 넣는다면
이 공공주택에 속하는 세대 중에 넣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기본주택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임대예요, 임대. 분양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A3, A4, B1 총 3297세대 중에 기본주택을 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공공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나 영구임대나 아니면 행복주택 이런 건 이미 임대이기 때문에 기본주택으로 바꾸진 않겠죠. 이 기본주택이 기본적으로 역세권 기본주택이란 개념이 있죠. 역세권 기본주택이란 개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초역세권인 M1, M2, M3 이 주상복합 자리의 기본주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땅값이 워낙 비싸고 그 자리는 분양해서 그 개발 이익을 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획득해서 이런 기본주택이나 공공임대 그런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공분양 총 3297세대 중에 일부가 기본주택으로 변경된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 공공분양 청약은 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3297세대 중에 기본주택이 예를 들어 1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공공분양은 이제 한 2297세대 정도 기본주택으로 변경되는 만큼 공공분양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공공분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겠죠. C1 부지 아파트는 이주자 택지로 바뀔 것 같아요. 남은 민간 분양은 주상복합밖에 없습니다. C1 아파트 부지가 이주자 택지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아파트가 혹시 생긴다고 해도 위치는 이 초역세권이 아닌 기존의 초역세권이 아닌 다른 곳에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마 삼막골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면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남은 민간 분양은 주상복합 M1, M2, M3밖에 없습니다. 초역세권의 주상복합으로 그야말로 팍 터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GTX-A 동탄역 초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 그 롯데캐슬 있죠? 그거 한번 봐보세요. 아마 예상이 될 겁니다. GTX-A 용인역 초역세 주상복합 아파트가 어떤 입지, 어떤 위상을 가질지 GTX-A 동탄역 초역세 주상복합 아파트 그 가격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혹시 운이 좋게 청약이 당첨되지 않을까? 아마 당첨이 되기는 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민간 분양은 주상복합밖에 없고 공공 분양은 기본주택 때문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 예상이에요. 플랫폼시티 청약 당첨 대박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발표된 K반도체 전략 발표 그리고 K반도체 벨트 발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반도체산업협회라는 곳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입주 설문조사까지 회원사들에게 하고 있어요. 제가 관련 영상은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이 용인 플랫폼시티에 이 반도체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판교처럼 회사가 들어오면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굉장히 판교 다음으로 뜰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정말 판교 다음으로 갈 경기 남부의 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에 청약해서 당첨되기는 정말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이 신도시 영역 안에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그쵸? 내가 만약에 가점이 충분히 높다면 혹시 내가 가점이 낮다면 운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신도시 경계 바깥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차라리
청약 당첨을 바라는 것보다 훨씬 현실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신도시들의 경계 바깥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허허벌판이죠. 땅입니다. 논밭이에요. 그런 거를 사긴 힘들죠. 하지만 용인 플랫폼 시티의 경계 바깥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청약이냐? 아니면 확실한 신도시 경계의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진정 그렇게 가점이 높은가? 이렇게 박 터지는 청약 경쟁에서 내가 과연 당첨될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차라리 이 경계 바깥쪽에 아파트를 그냥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